네, 이번 강의부터는 제4장 납세 확정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납세 의무를 이어가게 하고 있는,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승계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소멸된 상황들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합병과 상속이 있습니다. 다 뭐냐면은 법인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이 이제 법인격이 소멸되고 있는 거죠. 소멸되면서 다른 법인으로 이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의 납세 의무가 이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법인과 상속 모두 기존의 납세자가 사망 혹은 합병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야 되고 있는 조세 채무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법인과 개인이 내야 하는 조세 채권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납세 의무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승계는 그게 합병이나 상속에 의해서 그 재산들을 물려받게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승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나와 있죠. 자,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떠한 별도의 처분이나 행위도 필요 없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굳이 과세관청이 개인에 가서 너희 아버지 상속 재산 물려받았으니까 너 조세 채무 책임질래? 네, 책임질게요. 이렇게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런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런 납세 채무가 승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납세 의무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일단 두 가지가 이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법인의 합병과 상속이 나와 있었고, 먼저 법인의 합병은 당연한 얘기인 거죠. 피합병 법인에 대한 납세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병이라는 것은 거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상속입니다.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조세 채무를 상속인, 물려받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나와 있어요.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리인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의 한도가 있는데요.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전체 자산 빼기 전체 부채를 뺀 나머지 순액에 대해서만 한도, 거기까지만 채무를 가지고 있다, 승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속에 대한 납세 의무의 승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밑에 세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끔씩은 말 문제에 나와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갑이란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란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금도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본 결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보험에 마구 가입해요. 그래서 내가 사망 시에 그 보험금을 자기의 자식한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금은 다 자식이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은요, 이제 그 피상속인의 명의로 받을 보험금이 재산가액이지 피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그 물려받는 상속인들의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의 상속세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우리 자식들이 따로 받고 있는 돈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식들은 저는 이제 아버지의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상속을 포기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속을 포기하고 있지만 그 부모님한테 받을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모님들은 이미 보험금에 다 가입하고 돈을 써버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조세 채무만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상속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조세 채무만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세법은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 보험금도 원래 법상의 보험금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보험금도 재산가액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한도로 이제 세금을 지게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인데요. 그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을 내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세 번째는
자, 피상속인의 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해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납세 의무가 승계되고 있는 거니까 이와 관련되고 있는 처분도 똑같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자, 태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세에서 이제 태아도 상속인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태아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납세 의무가 승계되고 있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태아가 출생한 때부터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이제 임신 중에 유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때 살아 있는 거니까 납세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 태아가 출생한 때가 아니라 출생 때가 아니라 그거죠. 임신 중인 상태에서 또 납세만 승인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 나오면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자, 연대납세 의무가 이제 문제로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국비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문구로 물어보지 않고 보통 판례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희 이론 노트에 있는 그 파란색 문구 위주로만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일단 연대납세 의무는 민법에 있는 연대채무를 컨트롤 C한 다음에 컨트롤 V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대채무에 대한 내용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민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짝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보실 거는 여기 2번에 있는 효력의 상대성입니다. 우리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는 것은 뭐냐면 갑을병이 있는데 갑을병이 만약에 어떤 한 사업에서 공동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가세가 있으면은 그 부가세를 갑을병이 각자 그 공동사업의 부가세를 다 내야 되고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내지 않고 있으면은 갑이 안 내고 있으면 갑이 안 낸 거에 대해서 을과 병이 함께 그 납세 의무를 져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일단 원칙은 뭐냐면 효력의 상대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갑을병이 연대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서가 갑에게만 그 어떤 조세 채무를 부가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취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갑은 취소가 되었으니 을과 병도 자연히 취소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만 취소가 되었을 뿐 을과 병에는 효력은 상대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을과 병에게는 따로 부가 취소를 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이 을과 병은 여전히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의 상대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효력의 절대적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 효력은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것만 설명되고 있는 것만 절대적으로 즉 갑을병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요. 자, 이행 청구가 있죠. 이행 청구는 뭐냐면은 이제 갑을병 중에 한 사람한테 골라서 너 언제까지 빨리 그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거나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갑에게만 보내고 있지만 그거는 갑을병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빨리 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우리 밑에 있는 문장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우리 서류를 송달할 때 원래 원칙은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대해서만큼 어떻게 했었죠?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 말고도 다른 연대납세 의무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납부의 고지나 독촉이 아니라 단순한 이행 청구만큼은 한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나머지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 절대적 효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제인데요. 보시면요.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의무 면제 됐죠. 납세 의무의 면제, 비과세 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연대납세 의무자의 부담 부분의 하나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병 중에서 갑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한 30만큼 있는 거예요. 30만큼이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었으면은 이제 다른 을과 병은 갑에게 납세 의무가 면제되었던 30만큼은 자기도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멸시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 청구, 면제, 소멸시효만큼은 절대적 효력이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성권인데요. 구성권은 뭐 특별히 뭐 엄청 암기한 건 아니지만 뭐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갑, 을, 병이 전체가 저하되고 있는 전체 납세 의무는 100만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갑이 이제 원래는 자기가 30만큼의 목만을 부담해야 되지만 이제 을과 병을 위해서 100만큼의 모든 세금을 자기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몫을 뺀 나머지 70만큼은 을과 병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돈 냈으니까 빨리 나한테 돈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남을 대신해서 뭔가를 다 하고 있으면은 내가 먼저 다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돈 내라라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랑 있는 것이고 이게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통 이제 옳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눈으로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국기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연대납세 의무의 내용들을 보실 건데 첫 번째가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제가 사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동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가세가 있으면은 갑, 을, 병 공동사업자가 함께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아래 별표를 보시면은 이 별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소득세 공부한 부분이죠. 소득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보시면은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칙이었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손익분배 비율에 대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금을 지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기법의 일반적인 세법에서는 전부 공동사업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만 소득세만큼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분할과 분할 합병이 있는데요. 이 분할에 대해서는 그냥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짚어 놓으실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잠깐 짚어보시면은 먼저 불완전 분할은 원래 있던 회사 중에서 하나의 사업부를 떼어다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즉 기존 회사는 그대로 두고 있고 사업부만 분리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 분할은요. 원래 있던 회사의 사업부, A 사업부와 B 사업부가 쪼개져서 새로운 A 회사와 B 회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과 완전 분할을 알고 계시면은 이 밑에 있는 연대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불완전 분할은 첫 번째가 분할법인이 있죠? 완전 분할은 분할법인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완전 분할은 분할법인이 없어지니까 없는 겁니다. 납세금을 질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법인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분할 모두 한도라는 걸 존재한다. 각자의 지고 있는 연대납세 의무의 범위는 자기가 분할로 승계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가지고 한도를 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확인해 보실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이제 더 나와 있는 신회사 연대납세 의무인데요. 얘는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뭐 눈으로만 보실게요. 뭐 살짝만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신회사 설립이라는 관점이 분할과 유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분할처럼 보아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2차 납세 의무가 사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이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 제2차 납세 의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자, 일단 칠판 좀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란 사람은 이제 조세 채무를 100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00이라는 채무는 갑이 본인이 짊어져 대고 있는 채무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자기의 채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를 우리는 주된 납세의무자라 부릅니다. 주된 납세의무자라 불러요. 그리고 이 갑이 이 100원의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제 이 사람이 내야 되고 있는 세금을 대신 내야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을이라 할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예요.
자, 2차 납세 의무자는 갑이 100원을 내지 않거나 혹은 세무서가 이제 압류를 해봤더니 갑의 재산만으로 100원을 다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수할 수 없는 것만큼 을에게 너가 세금을 내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내지 않은 것이 100원이 있으면 을은 이제 똑같이 100원을 내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에 대한 납세 의무는요, 갑이 내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갑이 안 냈을 때 을이 대신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된 납세 의무자가 안 냈을 때 그 2차 납세 의무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충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보충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이 갑의 납세 의무가 100원만큼 있다 했었는데, 만약 갑이 이제 뭐 불복 청구를 해서 이 100원만큼의 채무를 1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틈인 50원만큼 줄였다 해볼게요.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따로 자기가 갑이 50원 줄었으니까 나도 50원 줄일래요 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제2차 납세 의무자 금액이 50원으로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제2차 납세 의무자 을 사업자가 가지고 납세 의무의 금액은 갑의 금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된 납세 의무자의 금액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걸 부르기를 부종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종성과 보충성이냐면 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다시 화면에 있는 요 부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실게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제2차 납세 의무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주된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강제 징수, 즉 뭐 압류하고 있는 거죠. 압류, 공매 등 하면 했는데 그래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부족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가 어떤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구들을 보자면 이런 것이죠. 이제 세무서가 그 갑의 집에 쳐들어가서 재산들 다 압류하고 다 뜯어낸 다음에 팔고 보니까 돈이 얼마 없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보았더니 이 사람은 보나마나 징수를 하더라도 얼마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라는 바로 현실적인 징수를 통해서 해봤더니 모자라더라가 아니더라도 슬쩍 봤더니 한번 느낌적으로도 이 사람은 어차피 많이 우리가 징수해봤자 부족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도 이 상황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의무를 질 것이냐 대충 감각적으로 이제 뭐 각이 보인다 그러죠. 이 사람은 이제 징수할 각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징수하지 않더라도 제2차 납세 의무한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실 거는 그 제2차 납세 의무의 종류가 뭔지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청산인 등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중요성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은 옳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만 확인해 보시고 주된 내용 위주로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법인이 해산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이제 문 닫고 있는 거죠. 그럼 법인은 이제 청산인이라는 삶을 선임해서 청산인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요. 부채를 다 갚겠죠. 그 남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남은 금액을 남아있는 주주에게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에게 조세 채무가 있는데 청산인이 그 채무를 뺀 나머지를 분배해야 되는데 채무를 빼지 않고 즉 그 낼세금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분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내야 되고 있는 세금을 세무서는 걷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명의 세금을 못 내는 것을 대비해서 청산인가 그리고 분배받고 있는 나머지 주주 등에게 그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 뭐냐면은 밑에 한도예요, 한도. 사실 한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밑에 있는 2번 보시면은 자녀 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있죠. 즉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만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산인이죠. 청산인은 전체 금액이에요.
왜냐면 청산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은 장자산가액을 만들고 뭐 재산 다 팔고 부채 갚고 분배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의 착오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만 받은 금액 가지고 한도를 가지고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해 두실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출자자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출자자가 제2차를 지고 있는 거죠. 즉 주된 납세 의무자는 출자자와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법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이제 출자자가 이제 두 번째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는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 법인격이란 것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어떤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번 돈에 대해서 번 돈 족족 자기의 주주들에게 다 분배해버려요. 그럼 법인은 번 거는 있지만 남은 게 없는 거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주주들이 법인은 껍데기처럼 세워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거고 자기는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인이 세금을 안 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출자자나 다른 주주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법인이 냈어야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요건을 보시면 요건은요. 법인 예산으로 그 법인이 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하리죠. 부과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거죠. 국세의 부과. 세무서가 그 법인에게 너 얼마야 라고 하고 있는 거. 그 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있는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해서 지금 2차 납세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얼마인지 모르거나 혹은 얼마가 확정된 금액들이 있으면 전부 그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 제2차 납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 납부 같이 있으면은 추상적과 구체적을 모두 포함한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불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가 주된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된 납세 의무자는 바로 법인이죠. 근데 모든 법인이 아니라 상장된 법인, 상장법인은 제외합니다. 바꿔 말하면 비상장법인만 여기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거는 비상장법인만입니다. 상장법인이 그런 점을 악용해서 이제 뭐 회장한테 재산 다 빼돌리고 세금 안 내고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장법인을 일종의 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제2차 납세 의무자. 어떤 사람들이 보시면은 자,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성립일. 이제 추상적인 납세 의무만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 현재에서의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예요. 자, 우리 무한책임 사원은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에 있는 사원들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그 법인의 전체 자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은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도를 보시면은 무한책임 사원은 부족한 금액의 전액 전부 다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과점주주입니다. 우리 과점주주는 자기의 지분율에 해당되고 있는 금액까지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인 보통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의 정의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점주주 보시면요. 일단 주주 또는 사원 한 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의 지분율 다 합쳐보았더니 다 합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50% 플러스 한 주 이상부터인 거죠. 그러면 전체 지분율에 대해서 그러면 절반 초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과점주주가 자기의 마음대로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인의 재산을 다 빼서 이런 과점주주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렇게 세금을 못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자기의 지분율만큼 여기 나와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한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 두 사람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지분율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그런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별표 3번 보시면은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칠판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병이 있습니다. 자, 갑은 지분율이 뭐 예를 들어서 20%이고요. 자, 을은 25%이고 병은 지분율이 10%예요. 자, 그럼 이러한 경우를 보시면 이때 갑과 을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을과 병도 특수관계가 있어요. 근데 갑과 병은 특수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특수관계가 있는 한 명과 특수관계가 있는 어, 상황에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지 과점주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을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병에 대한 모든 지분율을 더할 수가 있으니 을은 과점주주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이에요. 갑과 병은 나의 특수관계에는 을밖에 없는 거니까 지분율이 50%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한쪽이 과점주주가 되고 있으면 한쪽은 다른 쪽과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전부를 과점주주 그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별표 3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이건 우리가 2장 1페이지에서 우리가 안 듣던 부분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공부했을 때 맨 마지막분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과점주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도 다 실질과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형식적으로만 그럴 뿐일 뿐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은 그때는 과점주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점주주는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 실질적으로도 주주로서 과점주주 그룹에 포함되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주주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도 참고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보실 거는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건요. 주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었고 2차 납세 의무자가 출자자 등이었어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출자자이고 2차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서의 법인은 비상장법이면 되었었죠. 그렇죠? 상장법이 제외니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은요.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법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냐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자기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는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징수를 해야겠죠. 그런 강제징수 과정, 이제 뭐 압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압류를 하려고 보았더니 그 과점주주의 재산가액에 이 법인의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주식을 그러면 압류해서 팔면 되겠죠. 그런데 이 법인이 정관이든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식을 팔기가 어려운 겁니다. 즉 세무서의 입장은 빨리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현금으로 세금을 받아야 되고 있는 것인데 주식을 팔 수가 없는 거니까 현금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팔 수 없는 것만큼 법인한테 너의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이 출자자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실게요. 자, 먼저 A, B, C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 매수 의망자가 없는 경우, 즉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현금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돈으로 세금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 법인 너 보고 너한테 세금을 빨리 내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외국 법인인데요. 외국 법인인데 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예요. 즉 그 주식을 외국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가져와서 팔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법인 설립되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배 타고 있는 거니까 주식 마음대로 팔지 말자라고 미리 정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다면 자기의 마음대로 팔 수 없고 뭐 팔고 싶다면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구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의 상황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A, B, C 모두 뭐예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현금화가 안 되고 있으니 법인 보고 세금을 대신 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주된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과 과점주주예요. 자, 납부기간 만료일이죠. 납부기간 만료일은 그 세금이 얼마인지가 확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만 있는데 즉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너에 대해 세금을 며칠까지 내야 돼 라는 것은 납부기간 만료 장치는 없는 것이죠. 즉 납부기간 만료일은 그때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세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다른 것과 다르게 앞서 봤던 출자자나 청선인과 다르게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출자자와 청선인은 부과되거나 납부할 혹은 부과되거나 납부할 혹은 성립 당시이기 때문에 확정이 불필요하지만 지금은 납부기간 만료일이어서 확정된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 제2차 납세 의무 당연히 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은 상장 미상장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도입니다. 한도. 한도는 그 법인이 그 주주와 관련되어서 줘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니라 전체 법인 중에 순자산 가액 중에서 지분율만을 곱한 금액까지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 주식을 팔았더라면 그 세무서가 받아올 수 있었던 현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시가로 팔고 있으면 그 주들은 그 시가의 자기 지분율만큼을 현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했다면 현금화가 되었을 금액을 한도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요. 자, 순자산가액 보시면 언제 금액인 거예요? 납부기간 종료 현재 시가, 즉 납부기간 만료될 당시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져왔다면 그 당시의 금액으로 한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법인이었었고요. 자, 네 번째는 사업 양수인입니다. 자, 사업 양수인 제2차 납세 의무는 일단 먼저 어떤 상황인지 잠깐 칠판으로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조세 채무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큼이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 이 세금을 안 떼고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 나의 사업체를 살릴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자기의 특수관계, 자기 뭐 배우자나 자식에게 이 사업을 양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양도하고 있어요. 사업이 양도가 되어서 이제 갑의 명의에서 을의 명의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은 이 세금은 내가 양도하기 전에 세금이니까 나 이거 못 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법은 만약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 갑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사업의 양수인인 을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일단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업이 양수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이죠. 양도인의 납세 의무자가 확정되었어요. 확정된 거죠. 그래서 대상국세도 확정된 것에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제2차 납세 의무 네 가지 중에서 맨 처음 청산인, 출자자 얘는 확정이 불필요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의 법인과 사업 양수인은 확정된 것에 한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그리고 더 보시면 그런 강제징수 및 등등을
양도인의 자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즉 보충성에 의해서 제2차 납세임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자, 이때 중요한 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중요해요. 보시면 자, 양수인으로서 둘 중 하나래요. 첫 번째 보시면 양도인과 특수 관계인이죠. 즉 이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진짜로 거래한 게 아니다. 사실상 거의 반쯤은 가짜 거래인 거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세금을 밀린 상태에서 거래하고 했으면은 이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은 간짜로 사업을 넘긴 건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특수환경이 아니더라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속있는 경우에도 이런 제2차 납세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한도에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나와 있죠. 이건 이따 보실 것이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세부 사항들을 보시면요. 일단 별표 2번입니다. 자, 별표 2번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있을 때 발생되고 있는 양도세가 있어요. 자, 이 양도세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시 칠판 보시면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이라면 그러면 양도세는 언제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인 것이고 확정은 양도세는 신고 납세이기 때문에 신고한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는요. 양도 이전에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는 이때 일어났었고 성립은 이때 있었고 확정은 이때 되고 있는 거죠. 이때 확정되는 것이 양도세이기 때문에 양도세이고 그리고 우리 제2차 납세 의무는 양도일 현재 확정된 국세에만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현재 양도세는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양도세에 대해서만큼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 을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보고 있냐? 양도일 당시에 확정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거 꼭 짚어 놓으실게요. 자, 돌으시고. 이게 2번이었었고요. 3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 중에서 자,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보시면은 양수재산의 가액이 나왔잖아요. 이 금액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이런 금액이 있대요. 순서는 1번 있고 그 다음이 2번 있는 거예요. 1번 먼저 2번 그 다음 보시면 자,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즉 양도 대가인 거죠. 양도가액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만 채무를 가지고 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일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 양수한 사업에 대한 전체 순자산가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한 사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의 금액, 즉 자본금액 말하고 있는 거죠. 자본금액까지 채무를 지고 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응용해서 1번, 즉 이때 지급액을 0으로 만들어요. 지급을 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번으로 하는 것을 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어떻게 하냐? 1번처럼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근데 그 양도 대가를 실제와 다르게 한 1,000원쯤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실제 사업에 대한 규모는 거의 100억대인데 1,000원어치만 사업을 돈 받고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가와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한 금액과 시가가 맞지 않고 있으니 그때 1번과 2번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우라면은 1번 금액을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보아서 그때 실제 순자산가액 시가만큼의 금액인 2번으로 평가한 금액을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액으로 보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네 가지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객세 보시면 자, 1번 문제는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자,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아니죠. 상속 개시가 아니라 언제예요? 태아가 출생할 때에 승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고요. 자, 나머지를 읽어보실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4번도 이제 보시면 자, 나머지를 읽어보시는데요.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는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아니죠. 우리 연대납세 의무의 원칙은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성.
원칙 행정성이고 예외적으로 이행 청구, 면제, 소멸시효만 절대적인 효력이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부가처분의 무효 취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에 의해서 미치지 않는다가 옳은 문장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얘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1, 2번을 읽어보시고요. 3번. 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 각각 송달해야 된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송달해야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벌 의무를 준다. 자, 이제 보시면 청산인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점 뭐냐면 법인과 연대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해산한 경우에 연대납세 의무는 이제 개별적인 법인세법상 문제여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이제 직관적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법인은 없어지는 회사예요. 없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청산인과 법인이 서로 같이 납세금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연대납세 의무는 이 법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만 납세금을 지고 있는 거예요. 법인은 이 세금을 질 당시에는 없는 인격단체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을 때 우리 이행 청구, 면제, 소멸시효 완성 뭐예요? 절대적 효력이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하여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한테도 똑같이 그 절대적 효력을 미치고 있는 거다. 맞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6번은 숙제로 풀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저희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이에요. 자,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를 한 결과 징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자,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라는 것은 꼭 현실적으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략적으로 즉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황상 징수할 수가 없다고 되고 있는 것도 이 연대납세 죄송해요. 제2차 납세금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반드시 현실적으로 강제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금을 지을 수가 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그다음 출자자, 법인, 그다음에 사업 양수인이 있었죠. 그중에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확정이 불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확정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전체적인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확정이 불필요하다는 문구는 틀린 것이죠. 나머지 두 개가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은 옳은 문장이 아닙니다. 3번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니죠. 뭘 떠올려되고 있는 거예요? 부종성을 떠올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납세 의무자가 부과가 취소되고 있으면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자도 부과가 취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4번은 쭉 읽어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어떤 상황이죠? 비상장 법인이에요. 무한책임사원 또는 법인의 발행총수의 50% 초과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즉 관존주주 이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형상구 자동주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죠. 이 비상장 법인이 내지 않고 세금에 대해서 무한책임 사원은 전체에 대해서 지는 것이 맞지만 과점주주는요 자기의 지분율만큼에 대해서만 납세금을 지고 있는 겁니다. 즉 둘 다 전액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5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하여 이제 쭉 나와 있으면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양도일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금을 지울 수가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밑에 있는 11번 문제는 풀어보시고 숙제로 풀어보시고 이제 12번도 숙제로 풀어보실게요. 잠시 더 보시면 자 12번 문제는 일단
보시면 1번 보시면 보시면 자,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 총액과 부채의 평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납부기간 만료 현재 팔아서 현금화되고 있는 금액을 구한 게 목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니라 납부기간 만료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옳은 문장이니까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15번 문제 볼게요. 자, 틀린 것은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문장입니다. 읽어보시는데 자, 5번 보시면요. 갑과 을 사이 또는 을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다시 말해서 갑과 병 사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갑을 병을 합해서 50%가 초과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병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우리가 방금 칠판에서 봤던 요 그림 이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 을, 병 전체가 50% 초과하고 했으면은 병은 갑과 특성이 없더라도 병도 과점주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인데요. 자, 16번 문제는 이게 이제 2005년 회계사 문제이고 그리고 17번 문제가 2014년 회계사 문제예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주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계산 문제가 아주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푸시고 여유가 안 되시면 풀지 마실게요. 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16번만 보실게요. 보시면 일단 지성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일단 먼저 우리가 할 거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부터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뭐 기말라, 이백도 다 나와 있죠. 근데 본인과 배우자가 있네요. 둘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죠. 특수관계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 1월 1일 당시에 주식수가 합쳐서 몇 주죠? 60만 주, 60만 주이고 전체 합계가 보시면 100만 주가 있습니다. 그럼 지분율이 60%이기 때문에 1월 1일 당시에는 과점주주인 거죠. 그렇죠? 또 보시면 중간에 매도했네요. 매도한 다음 보시니까 자 그때 12월 말 당시의 주식수도 똑같이 100만 주인데 그때 지분율을 더해보시면 51% 나와요. 그러면 일단 1월 1일도 과점이고 계속 1년 내내 과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물어본 이겁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자, 지성은 2014년 1기 부가세 5천만 원과 24년도 법인세 1억 3천을 체납한 상태래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 성립일 당시의 지분율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사실 제2차 납세 문제이면서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문제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우리 제1기 부가세죠. 언제 성립해요? 기간이 끝나고 있는 6월 말 성립해요. 그럼 6월 말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지분율 몇 %죠? 9월 15일에 파기 전이니까 60%라는 거예요. 60%. 자, 그럼 구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부가세가 있는 거죠. 자, 부가세에 대해서 금액은 5천만 원이 있고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지분율은 팔기 전이니까 지분율이 60%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금액은 3천만 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24년 법인세죠. 법인세는 성립일이 언제죠? 끝나는 날이니까 12월 말인 거죠. 그럼 12월 말 지분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금액은 전체 1억 3천에서 51%를 곱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66.3이 나와요. 따라서 96.3, 9,630만 원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은 이 3문제에서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랬고요. 이제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는 22번 문제 보실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것도 1번, 2번, 4번, 5번 읽어보시는데 자, 3번 보시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는 한도 없이 전액 승계하지만 그쵸?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와 출자 전에
제2차 납세 의무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승계하거나 투자자 등이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진다. 전반적으로 맞지만 뭐 틀리냐면은 우리 투자자는 과점주주와 또 누가 있어요? 무한책임 사원이 있어요. 무한책임 사원은 자기의 지분율 관계없이 무조건 전액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한도라고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는 5장 이어서 할게요.